안녕하십니까. 컨트롤 흉부외과 원장 김승진 인사원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수술 꼭 큰 대학병원에서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큰 암이나 뭐 심장 판막 수술, 뭐 심장 혈관 수술 같으면 당연히 대학병원에서 해야죠. 개원가에서는 그런 진단 장비를 도저히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정맥류 수술은 좀 틀려요. 왜냐하면 하지정맥류 수술은 이렇게 되도록이면 간단한 마취 후에 즉시 수술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뭐 센트럴 흉부외과도 이제 스텝이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제 4명은 이제 하지정맥류만 전적으로 하는 스텝들이죠. 근데 전국에 혈관외과 어디를 돌아봐도 하지정맥류만 전문으로 하는 스텝이 4명 있는 곳이 없어요. 대학병원에. 대학병원은 주로 이제 혈관외과에서 뭐 동맥류 수술, 또 뭐 동정맥류 수술, 이렇게 하지정맥류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이제 정맥학회에서 라이브 수술을 이제 저희 병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어떤 대학병원의 모 대학병원의 혈관외과 교수님이 이제 질문도 아니고 이제 코멘트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 말씀이 뭐 개원가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기는 하지만은 뭐 전신 마취를 안 하는 게 참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아니 부분 마취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전신 마취로 합니까? 여러분들 전신 마취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리스크예요. 우선 전신 마취를 하려면은 호흡을 멈춰야 되니까 근이안제를 주잖아요. 근이안제를 주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인투베이션을 해가지고 인공호흡 삽관을 해야 됩니다. 그 삽관 하다가 이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뭐 그 삽관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아는 뭐 마취과 교수님은 이제 베테랑이죠. 50대 후반인데도 아직도 꿈속에서 그 인투베이션이 안 되는 그런 꿈을 꾼대요.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병원 근무할 때 안 되는 케이스를 봤고요. 그런 때는 그냥 큰일이죠, 큰일. 예. 그 정도로 이 전신 마취 자체가 너무너무 위험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작은 마취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신 마취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직도 마취과에서 배운 기억이 나는데 전신 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물론 뭐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확률이 10,000명에 하나 정도로 지금 기억나는데 그보다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왔다면 뭐 얼음을 다 갖다 붓고 이래도 잘 낫지 않아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폐 수술할 때인데 그 한쪽 폐를 잘라낼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 기관지 삽관을 좀 밀어 넣어야 돼요. 근데 가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때 그분이 그래가지고 물론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은 거의 뭐 뇌사 상태에 빠진 걸로 그렇게 기억나거든요. 또 한 케이스는 그 환자는 이제 성형외과 환자였는데 이제 물론 개인 병원에서 이제 마취과 선생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산소 탱크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취 시에 본인 호흡을 못 하니까. 근데 이게 질소 탱크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사망하셨죠. 뭐 다른 병원도 그 신규 개원 병원인데 종합병원인데 그냥 보통 산소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질소는 또 뭐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냥 기계적 실수로 그 산소 나오는 관에 질소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은 개원 첫날 그냥 바로 망했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 일이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기계적 실수를 한 거니까 뭐 의사의 잘못은 아니지만 최종 책임은 의사가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신 마취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부분 마취도 위험하죠. 뭐 리도케인 숏이 뭐 굉장히 드물지만 옵니다. 페니실린 숏보다 드물긴 하지만은 근데
뭐 치과에서 우리 저 치아 발치할 때 이렇게 주사 놓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부분 마취예요. 위험하지만은 전신 마취에 비하면은 훨씬 더 안전한 마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혈관외과 교수인데 하도 내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학회 마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래 저런 식으로 이제 다 확인하긴 했는데 그래서 다른 정맥류 수술하는 또 원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거는 김성진 원장님 말이 맞대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위험하게 전신 마취하느냐. 근데 그 대학병원의 혈관외과 교수인데 뭐 실명을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그건 명예훼손이 되니까. 근데 아니 뭐 굉장히 전신 마취를 못해서 뭐 전신 마취를 왜 못해요? 전신 마취 귀에다가 마취과 선생님 초빙하면 되는데.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 대학병원의 또 후배 교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는 전신 마취를 굳이 하느냐? 이 마취과에서 전신 마취를 해야 수술방을 배정을 한다는 뭐 그런 말을 제가 언뜻 들은 기억이 나요. 참 그건 난센스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지정맥류 수술은 부분 마취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플러스 뭐 굳이 한다면 한 반수면 마취로 약간 몽롱한 상태. 수면 마취도 필요 없어요. 그냥 봐가면서 한 소위 말하는 뭐 저 마취제를 조금씩 써가면서 그 마취제 수면 마취에 쓰는 게 또 위험한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확 주면 위험하지만은 조금 뭐 0.5나 1cc 주면은 금방금방 깨요. 좀 자주 주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우리 의료진이 좀 자주 좀 주는 게 우리로서는 좀 피곤하지만 환자한테 훨씬 안전한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또 기계로 쭉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기계 고장나면 확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더 위험합니다. 하여튼 사람이 자주 주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그 보조 이제 그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 인력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자주 놔주는 거예요. 상태를 보면서. 그리고 항상 수술 내내 이렇게 산소 모니터를 보고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험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분 마취가 장점이 수술 직후에 수술대에서 바로 걸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정맥류란 병 자체가 이 혈전, 여러분들 요새 혈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피떡이잖아요. 피가 붓는 거잖아요. 예. 이 하지정맥류란 병은 이 혈전이 생길 확률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혈전이 폐혈관 같이 중요한 혈관 막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전 예방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압박 스타킹도 있지만은 걸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봅시다. 그럼 만약에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했다면은 안 그래도 이렇게 5배 정도의 더 위험성이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인데 이걸 하고 나서 척추나 전신 마취하면 최소한 한 3시간에서 그 이상 시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워 있는 게 혈전 발생의 제일 큰 위험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뭐 딴 거 있습니까? 아주 좁은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 때문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 혈전이 중요한 혈관을 막아서 사망하는 게 이코노미 증후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술 직후에 바로 30분 걷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년 동안 한 3,800개, 정확한 개수는 한 3,800개에서 넘죠, 아마. 예. 그 정도의 수술을 해도 단 한 케이스에 심부정맥 혈전증도 없었던 거예요. 대학병원에 유수한 뭐 거의 빅3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매년 그 애뉴얼 리포트가 옵니다. 매년 그 하지정맥류를 몇 개 했고 또 뭐 심부정맥 혈전증이 몇 개 생겼다고 했는데 그 보고에 보니까 뭐 0.9%인가 이렇게 밖에 안 생겨가지고 이게 굉장히 작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내왔더라고요. 물론 이게 0.9% 작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은 0%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부분 마취로 가볍게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 직후에 30분 걷게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대학병원 후배 교수한테 한번 같이 논문을 쓰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제 못된 시어머니들이 아기 낳고 바로 그 며느리들 밭으로 이렇게 내보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나보면 그게 잘한 거예요. 특히나 또 출산 후에 이 혈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유 없이 사망했을 때 부검해 보면 그 fat embolism을 해가지고 양수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지방 성분이 폐혈관을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걸어주면은 예방이 잘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어머니가 이제 좀 못된 성질로 이 출산 직후에 며느리를 밭으로 내몰았겠지만,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센트럴 흉부외과는 정맥류만 전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저 포함해서 4명이나 있고, 그거는 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숫자라고 자부하고요. 딴 데도 아마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분 마취의 테크닉을 위해서 수술 직후에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아주 뭐 어디 세계 어디를 내놔도 굉장히 환자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마취와 최고의 수술 방법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적어도 하지 정맥류 수술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 센트럴 흉부외과 같이 이 정맥류 하나만 하는 병원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제 생각이긴 한데 너무 또 제 자랑 같아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실제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함부로 신부정맥 혈전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건 거짓말 할 수가 없죠.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뭐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제 감히 자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